2장 조직 구조입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밑에 표 기계구조, 유기구조 A.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조직 구조 넣으면 그냥 무조건 기계구조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공복집만 외웁시다. 공식성, 높은 공식, SOP가 많다, 루틴이라고 써도 되고요. 수평은 디비전 오브 레이버, 좁고 분명한 직무. 수직 복잡은 톨, 좁느, 톨한 조직, 계층이 많고 좁은 통솔 범위, 느린 결정. 유기적 구조 갑시다. 낮은 공식, 적은 규칙과 절차, enrichment죠. 직무, enrichment 옆에다가 풍요라고 쓰시고 직무 풍요화죠. collaboration, 협업, 넓고 모호한 직무, 공동결정, 공동지평을 말하고, 수직 분화가 낮으면 flat, 플럽신, 톨 좁느의 플럽신이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집단 수준에서 우리가 X형 인간, Y형 인간 밑줄 한번 해주시고, 집, 의결, 갈권이니까 의사전달은 공식적이고 하향적인 의사전달이라면 비공식적이고 상향적인 의사전달, 비공식적이고 상향적인 의사전달이 되겠죠. 지시적 리더십이면 지원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면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 문화는 여기는 위계 문화면 여기는 무슨 문화? 혁신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틀에 의해서 쭉 해석해주면 되고, 그죠? 요것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기사 매 팀 내, 다시 기사 매 팀 내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2년 기술고시, 인사조직에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됐습니다. 거기 이제, 어디 갔어요? 비숙련 단순 직무 있죠? 그거 동그라미 이사분면에 있는 거 사각형 해가지고 하살표로 직무 확장 쪽으로 해주시고, 여기 또 하살표로 직무 풍요화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만 외웁시다. 혹시나 직무 설계가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분업의 원리에 의한 직무 설계를 수평적으로는 뭘로 해주고? enlargement. 그죠? 밑에 보면 enlargement 나와있죠. 그죠? enlargement. 이게 집단이나 전체로 가면 overlapping, 교차하고 rotation. 이게 인사행정에서 순환보직이죠. 순환보직이 되겠습니다.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직무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게 수직적으로 가면 enrichment, 직무 풍요화입니다. 직무 풍요화. 19페이지 맨 밑에 칸에 직무 풍요화 밑에다가 재량 자율성 부여.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enrichment. 그러면 이제 공식성을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성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집단 차원에 가면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죠. 긴급 대응반이라고 쓰시고, 긴급 대응반. 이전 정권에 했는데, 그죠? 지금은 유동정원제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유동정원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유동정원제를 하죠. 이런 것들이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수평 수직 있으니까 조정도 수평 수직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중에 수평은 넘어가고 수직은 넘어가고 수평 조정 정직임사팀 다시 해봅시다. 뭐라고요? 정직임사팀 밑에다가 정책 갈등 쓰시고 해결. 다프트 책에는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은 없지만 부서 간에 수평 갈등이 있을 때는 가장 양가, 이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양가 필요성이 적을 때는 수평 정보 시스템,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 교류로 갈등을 해결한다. 직접 접촉은 연락책 밑줄, 실무회의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부서 간에. 임시작업단은 잠정적인 공동작업단, 사업관리자는 부처 밖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부처 밖에서 조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위를 선출한, 이게 이제 프로젝트 PM이라 PM.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처에 가면 PM이 엄청 무서운 사람일 걸 알 겁니다.
공식 권한은 없지만, 아이고, 만자 또 빠졌다. 그죠? 공식 권한은 없지만, 전문성에 기초한 비공식 권한은 상당히 많다. 공식 권한은 없지만, 비공식 권한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특임 장관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특임 장관. MB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뒀는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없어. 특임 장관의 임무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정해진 임무가 없고 그때그때 만약에 사회적 현안이나 조정이 필요한 임무가 있을 때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이 무슨 장관이에요? 특임 장관이죠. 그런 스타일의 시도는 아주 나이스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정무 1장관하고 2장관이 있었거든요. 2장관이 이제 보통 여자분이 했거든요. 무임소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영구적인 사업팀은 여기 새만금청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인천 이 두 개만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는 부처니까. 그래서 아예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영구적인 됐습니다. 영구적인 사업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됐습니다. 조정하고 요거 협업행정은 별표 한번 쳐주시고 협업행정. 요게 일단의 학자들은 협업행정하고 갈등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잡으세요. 갈등이라고 노는 사람은 협업행정을 써도 돼, 똑같이. 근데 협업행정이라고 노는 사람은 밑에 있는 거기, 그죠? 정책 조정 있죠? 요거하고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 갑시다. 정보자원시설. 자, 기능연계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자원 동그라미, 시설. 자, 이걸 공동 활용하는 거. 다시. 협업은 뭐라고요? 기능을 연계하거나 정보자원시설을 공동, 다시 뭐라고? 기능을 연계하거나 정보자원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공군의 레이더와 기상청을 활용, 이건 이제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거죠.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죠? 행복출산 원스톱은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거죠. 됐습니다. 기능 연계가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정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홈택스에 우리 뭐 복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얘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있고. 자, 그러면 정책 조정은 최고위 동그라미, 갈등 동그라미, 협업은 중하위 수준에서 일어나고 협조 사안입니다. 알았죠? 자, 다음 조직 구조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은 이론적으로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기계 구조에 가까운 것이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리스 구조, 팀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해서 기, 사, 매, 팀, 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능 구조가 있고요. 사업 구조가 있고 매트리스 구조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구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팀 구조는 우리 참여정부 때 팀제 개혁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 실패로 밝혀져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우리 가버넌스라는 국정 운영 방식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인 대응 또는 표현이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는 별도로 출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구조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이니까 기능 구조의 장점과 사업 구조의 장점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기능 구조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끼리 모아놨습니다. 그죠? 동일 기능. 그래서 규모의 경제나 비용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전문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고객 대응성이나 환경 민감성 또는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죠. 그죠? 인사, 제조, 회계부가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산출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한 책임 배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업구조는 생산물, 산출물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인사, 제조 기능이 동일한 기능이 다 여기 한 문항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체 완결적 구조, 셀프 컨테인, 자체 완결적 구조라는 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체 완결적 기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컨테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산출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셀프 컨테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출물이 잘못했을 때 요 산출물 생산물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환경 대응성이나 책임성, 고객 대응성이 높지만 근데 이제 인사는 여기는 한 명만 뽑으면 되는데 여기는 한 명, 두 명을 뽑아야 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나 비용 전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각각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는 장단점이 반대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매트리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구조 인사, 제조, 회계는 기능구조죠. 그죠? 생산물 1, 2는 사업구조죠. 그래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것이 매트리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은 생산물 부서의 상관한테도 지시를 받고 인사부서에도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중명령 체계, Dual Line Authority, 이중명령 체계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장점은 기능구조의 장점하고 사업구조의 장점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기능구조 장점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비용 전략에 도움이 된다. 사업구조 장점이 고객 책임성, 환경 민감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제 단점은 아주 심각하죠. 그죠? 이중명령 체계로 인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직원들은 또 한편 조정 또는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사업구조와 기능구조가 서로 갈등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 구조는 상호 보완적 기능, 멀티플레이어들이 플랫한 구조. 플랫하단 말은 공동결정, 공동집행 또는 책임,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성과의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보바소라는 학자나 립넥과 스탬프라는 학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권목상으로 기억하는 게 좀 좋아서 자권목상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행위자들이 분산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체제. 이 행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루즐리 커플,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회조직 원리나 또는 조직 원리로 우리가 시장, 원자화된 개인들이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문제 해결은 가격이 해결해 주겠죠. 타이틀리 커플, 계층제는 상명하복의 지시와 감독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 커플되어 있으니까 우리 오토마이저하고 구분되죠. 그러나 타이틀리 커플이 아니라 루즐리 커플이니까 타이틀리 커플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관계, 호혜 규범, 신뢰죠. 상호간의 신뢰, 그래서 소속감도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사회조직 원리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책 네트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21페이지. 자, 정책 네트워크는 A입니다. 05년도에 입법고시에 나왔는데 그 뒤로 지금 행정고시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저와 마시 정도는 꼭 써줘야 됩니다. 로저와 마시. 그냥 뭐 대충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망을 말하고요. 이론 배경은 요거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죠. 국가중심 조합주의와 사회중심 이익집단 논의의 동시극복입니다. 동시극복. 민관이 연계되는 현상은 예전에는 정책을 국가가 다 해먹는다는 조합주의, 옛날에는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을 보는 이익집단론이
민관 연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중범이론. 거시, 미시이론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거. 자, 민주화 참여정대, 민간협력, with the problem, 협력 거버넌스의 등장. 대충 아시겠죠? 뭐 민주화와 참여정대 밑에다가 NGO 같은 거 한번 써주면 좋죠.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철의 삼각형은 국회의원 밑줄, 정보관료, 이익집단의 다른 이해관계 의도적 배제. 요것만 쓰면 다시. 요 세 명은 확실히 기억나니까 다른 이해관계 의도적 배제. 다른 이해관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가장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비판점으로 특수이익에 종속되고 사회 민주화 다원화로 인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동체는 철의 삼각형의 전문가 집단 밑줄, 전문가 집단까지 포함된 일부 집단만 배제해요. 느낌 확 차이 나죠? 다른 이해관계를 배제한다, 일부 집단을 배제한다. 밑에 이슈 네트워크는 관심 있거나 일시적이거나 적극적 행위자들이 다 참여한다. 배제 없는 참여. 다시 갑시다. 세놈 플러스 전문가 플러스 일시적 적극적 우연적 참여자. 다른 이해관계 배제, 일부 집단 배제, 배제 없는 참여. 그 느낌 차이가 확실하겠죠? 정책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 자, 한번 봅시다. 공론조사는 어디 쪽이에요? 공론조사는 딱 봐도 이슈 네트워크죠. 왜냐하면 거기에 왔던 471명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 우연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정책 공동체는 시하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해도 되고요. 저는 성동구민청이나 이런 리빙랩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계망. 성동구민청은 조금 애매합니다.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공동체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동구민청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됐습니다. 시아오가 요 맥락에서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영 형태 2가 상호작용 때문에 나오는데 국가주도냐, 조합주의냐, 압력다원주의냐, 고객다원주의냐. 구현노력, 참여정부 전문가 마일리지 제도, 부처별 정책협의체, 정책디자인단, 정책랩, 리빙랩 같은 거 되겠습니다. 그죠? 뭐 시빅테크도 넣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하여튼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관료제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조직 구조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료제는 자 구조로 바라본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조인지 아니면 병리 현상이 많은 구조인지, 기능적 측면에서 정책 결정 기능, 흔히 정책 결정을 민주주의라고 써보세요. 민주주의 정치죠. 정치 기능, 민주주의 정치 기능. 관료제가 구조적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다수설인데, 소수는 그런 게 아니라 현대 행정에서 관료제는 정치 기능을 대행해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뭐에 방해가 된다? 민주주의 구현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구현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 없는지 두 가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자,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형식 합리 아이디얼 타입, 요 키워드 3개는 무조건 써줘야 되죠. 막스 베버는 아이디얼 타입 중에 현실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형적 모습으로. 전문개비법, 전문화, 문서주의, 계층제 비정의성, 법규중시. 장점은 그냥 넘어가시고, 단점, 전문개비법으로 가면 됩니다. 전문개비법에 따라서 전문화는 훈련된 문항, 인간소외, 섹셔널리즘. 법규중시는 법규 만능주의, 머톤의 동조과잉, 레드테이프. 계층제는 권위주의를 조장합니다. 피터 프린시플, 무능력한 수준까지 성견하게 만들고, 비정의성은 비인간화, 비인간적인 관리를 초래하죠. 자,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기능적 측면에서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관료의 자율성, 인비지블 파티, 카멜레펀트, 파킨슨 법칙. 파킨슨 법칙은 구조적 측면에서도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죠 이거? 그죠? 선 부하 배정, 후 업무 배정. 2차에서 놓을 정도는 아닌데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적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안이 탈관료제입니다. 탈관료제, 포스트. 그냥
조직개혁의 목표는 뭐라고요? 탈관료제. 그냥 탈관료제. 그냥 조직로 놓으면 그냥 첫 번째 뭐라고요? 탈관료, 놓았던 게 뭔지 모르지만 탈관료제 핵심으로서 땡땡땡 하면 그냥 기존 정부조직은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변화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냥 딱 그 문장 그냥 기계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써주면 돼. 알았죠? 됐습니다. 베니스의 Beyond Bureaucracy. 엘빈 토플러의 어도호크라시. 요 1번, 2번은 꼭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조금, 린덴의 이연매 없는 조직까지 알려주면 BPR 아는 분들은 린덴까지 써주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죠? 한 2개 정도는 써주면 좀 좋겠죠. 탈관료제 학자들 한 3명 정도 써줘야 좀 답안이 좀 뽀다고 나지 않나요? 그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해서 다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한 3명도 써주시고. 자, 탈관 조직은 유기구조. 갑니다. 낮은 SOP, 수평 분할의 반대말, 협업, 모호한 책임관계. 맞죠? 신의 X형인간, Y형인간, 지부의결 갈관리, 의사 전달은 비공식적이고 상향적 의사 전달. 무슨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이나 변혁 리더십. 무슨 문화? 혁신 문화. 대충 1, 2, 3번은 그런 거고. 자, 딱 그렇게 해놨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상황 적응성이 있습니다. 현실적 논의에서 임시조직이 대표적이죠. 프로젝트 팀, 순환 출제 쓰시고, 순환 출제단, 대입 개선위원회. 다시 프로젝트 팀은 단기, 수능 문제 출제단은 단기 한 달이면서 1개월 쓰시고 1개월. 도표에 나타나지 않은 한 달만 존재할 조직을 도표에 나타나면 안 되고 진짜 전문가들이 문제만 해결하고 헤어지는 바로 그런 조직이고, 프로젝트 팀은 그런 거지만 타스크포스 TF는 상대적으로 장기 도표에 나타납니다. 물적 성격이 있다, 관료제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거는 2개를 비교적 개념으로 이렇게 딱 던져주면 되잖아요. 순환 문제 출제하고 순환 개선위원회, 대입 개선위원회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둘 다 잠정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넘어가시죠. 위원회는 넘어가고요. 탈관료제 2에서 디베르즈 맹제, 야누스 페이스, 이 사람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잖아요. 그죠? 관료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 해방의 도구.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결정된 목표를 가장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도구이면서도 인간 억압의 도구. 진짜 야누스 페이스죠. 모순된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야누스 페이스로서 관료제. 우리나라 관료제의 비민주, 참여 거부, 권위주의, DAD, 불투명성, 많은 구제, 간접, 그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위장 합의, deceived consensus, 오도된 합의, 위장 합의 같은 것들 있고, 이런 거 말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사례로 써주면 되죠. 그죠? 우리, 너무 옛날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용담댐 사례, 너무 옛날 거다, 진짜. 그죠? 그냥 이걸로 씁시다.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원체 제가 좌파 강서로 소문이 나서 이미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사실 4대강 같은 걸 여기다 써고, 내가 만약에 시험 보러 가면 4대강 같은 거 여기다 바로 써버릴 것 같아. 그죠? 됐습니다. 자, 예이츠의 관료제적 비민주주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뷰로크래식 디마크러시. 관료제를 운영하면서도 관료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예이츠를 쓰실 분들은, 이거 쓰기 싫은 분들은 누구요? 옆에다가 톰슨 쓰시고, 톰슨은 상위층, 무슨 계층? 정책계층에서는 민주주의 논리를 강조해줍니다. 아까 대외적으로는 민주성, 대내적으로는 효율성 할 때 그 논리와 똑같아요. 그죠? 중하위층은 관리계층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행정의 논리를 강조해 줄 필요가, 관료제의 논리를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역시 점수를 좀 잘 받는 거는 요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가 여기에 거의 정답처럼 선생님들 책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 3, 4를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원적 민주주의 약점 극복을 위한 기획능력 강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관료제의 우수함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공개 공평한 절차에 기초한 민주적 조정. 뭐가 있을까요? 뭐 대충 주참도 좋고, 공론조사를 어디다 써야, 갈등 조정 기구에 공론조사 쓰면 되겠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게 시민 감시 기구. 그래서 무슨 옴부즈만이 없다? 북구형 옴부즈만 같은 거 쓰면 되죠. 그죠? 우리 대륙형이 아니라 북구형 옴부즈만. 스웨덴식이죠. 옴부즈만 같은 내용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대민 서비스처. 이거는 원문 뭐 읽어봐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이거는 82년이잖아요. 그죠? 최근가 넣으면 플랫폼 정보 어떻습니까? 선통 맞비, 선제적 통합적 맞춤형,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서비스? 초개인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플랫폼 정보 같은 것도 요즘 트렌드에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대민 서비스처가 결국 맞춤형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론에서 마지막인데 이게 시험 너무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죠. 그죠? 자, 분비형 예성의 쟁의협수학계는 안개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조직과 환경에서 조직의 환경에 대응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일반적 전략은 뭐라고요? 분비형 예성. 분류하고 비축하고 예측하고 성장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AI 대학원을 몇 개 만들겠다? 10개 만들겠다. 전형적인 예측과 성장이죠. 이런 식이야. 예측과 성장. 근데 적극적인 대응은 쟁의 흡수학계, 경쟁을 하고요.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공공기관들한테 행사하는 거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적응적 흡수. 외부 인사의 내부화라 쓰세요. 외부 인사의 내부화를 우리가 적응적 흡수라 그럽니다. 그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위원장을 무슨 위원회의 위원장을 앉혀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적응적 흡수라고 하죠.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계약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같은 게 전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민간 위탁 같은 게.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컨틴전시 시오리는 시험에 놓을 정도는 아니고 항상 비판이죠.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밑줄 중범이론. 항상 제가 어떻게 써라 그랬어요? 이 상황에는 이게 적합하고 저 상황에는 저게 적합하다. 무슨 이론? 상황 적합 이론. 컨틴전시 시오리. 상황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요. 상황 적응 이론, 상황 적합 이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역시 시험에 놓을 거는 여기 세 개밖에 없죠. OET. 여러분들 한 번만 요거 Ecology Theory, Organization이라는 영어는 잘 쓰잖아요. 그죠? Ecology도 영어 쉽잖아요. Theory. 그래서 OET입니다. 이하 OET 이렇게 써도 알았죠? OET. Population Ecology Theory입니다. Population이 뭐 주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공동체 이런 뜻이죠. 어떤 책에는 PET라고 하게 돼요. 알았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Ecology, 생태학. 한난 프리만 됐습니다.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본다. 별표. 적자 생존의 원리. 환경의 절대성. 조직의 생존과 조직의 성공은 환경과의 적합도다. 환경이 최적화의 주체다. 어떤 환경이 바뀌면 틈새가 생겨요. 이게 틈새. 이 틈새는 경영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저는 참 좋아하는데 행정학에서는 니치, 적소라 그럽니다. 적소 됐습니다. 독자적 생존의 공간이 열리면 그게 먼저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넘어가고요. 제도화 이론도 그죠? 문화적 기대에 대한 의례적 동조. 동형화 밑에다가 유자 생존이라 쓰세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 무슨 생존? 유자 생존을 추구한다. 유자 생존. OET를 지금 이렇게 한 4문장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최소한은 써줘야 됩니다. 한 5점 분량 정도로 써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뭐 써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의론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는 1번하고 2번이 잘 나옵니다. Strategic Choice Theory 해서 SCT, 이하 SCT, 챈들러, 제가 좋아하죠. 선전략 후 구조, 선전략 후 구조, Strategy, Fellow, Structure, Fellow Strategy. 전략은 구조, 죄송합니다. 구조는 전략에 뒤따른다니까 뭐가 먼저다? 전략이 먼저다. 전략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 핵심 단어는 거기 나와있죠.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관리자에 대한 환경의 인식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하는데 분비형 예성이라는 전략을 주로 얘기합니다. 소극적 전략을 얘기하죠. 테퍼와 살란식 별표, RDT, 자원 의존 이론, 희소 자원에 대한 통제력 밑줄, 희소 자원에 대한 통제력.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말을 왜 사줬어요? 삼성물산하고 이게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외부 요소인 대통령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뇌물을 주고 이런 행위들이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 우리 조직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조직의 적극적인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이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전략을 한다는 거죠.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요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사태가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전공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파워 막강합니다. 그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단적 전략을 통해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고요. OET하고 SCT하고 RDT.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밑에 내용들로 넘어가고 학습 조직은 어떤 걸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다 기억하는데 둘 다 암기법이 괜찮아요. 메시가 뛰는 팀이 자비가 필요하다. 메시팀 자비. 메시팀 자비. 멘탈 모델링, 시스템 띵킹, 팀 러닝, 자기개발, 비전 공유. 자기개발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캐틀의 학습 관료 정도만 기억해줘도 좋다 그랬습니다. 인민실습제.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가 뭘까요? 지식급도 있고 보직 선택 제도를 한번 써보세요. 보직 선택. 내 스스로 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민간 네트워크입니다. COP라고 쓰시고 리빙랩이라든지 정책 공동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수권 허용, 적극 면책이죠. 적극 행정하면 민형사 책임을 면책해주죠. 학습이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 실수권 허용. 실수권 허용이라든지 적극 면책 같은 것들이 학습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가시죠. 인민실습제. 다시 뭐라고요? 인민실습제. 학습 조직 넣으면 그냥 요즘에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학습 조직 넣으면 그냥 이 캐틀의 캐틀은 맞다. 뭐가 어렵다? E가 없다. KETTL까지만 있는 그 캐틀입니다. 알았죠? E가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원학과는 혹시나 지식은 암형 이것만 해봅시다. 암묵지는 노하우, 내면화된 거, 외부화로 되지 않은 거. 형식지는 외부로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세시, 미들업 다운, 하이퍼텍스트, 논학과 3종 세트인데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보 체계론 마지막 K 문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게 안 나오고 지식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개념이 나온다. 지금 마지막 피날레를 좀 멋있는 문제로 장식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식을 물어봐서 크게 관심이 없구나.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혼돈이론은 넘어가고 홀라크라시. 요거는 개념만 한번 잡아보시죠. 가끔씩 대학모에서 나오니까. 됐습니다. 가장 짧은 겁니다. 하위 단위가 각자의 자율성 보장, 동시에 목표 의존적 형태.
극단적으로 자율적이지만 극단적으로 연결된. 됐습니다. 자율적이고 자급자족의 단위. 자포스, 노 매니저, 노 하이어라키, 보스리스. 요거는 뭐 시험에 깊게 놓을 건 아니고 요 정도만 놓을 테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